파이썬에서 입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df 쓰고 그 다음에 리턴되는 값을 return r 하면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 numpy once 해서 내가 원하는 a by b의 행렬을 만들어 줍니다. 저렇게 해서 자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주는데 자 입력 사이즈를 나타내야겠죠. 저 small a, small b는 그래서 이제 r은 우리가 입력 변수 두 개의 릴레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r이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j 인덱스가 쭉 바뀌는 것을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포문을 씁니다. for i가 range a. 그러면 a가 만약에 3이다. 자 그러면 0, 1, 2까지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i가 바뀌게 됩니다. i가 0, 1, 2, 3. 그래서 배열이 그 개수만큼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레인지 범위만큼. 자, 그 다음 j도 바뀌죠. j도 b 범위만큼. 그럼 두 개다. 그러면 이제 2 쓰면 0, 1 해서 두 개의 데이터가 j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0, 1 이렇게 바뀌면서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첫 번째 이제 보면 요 두 개 더했는 값이 1보다 크면 자, 1이라 놓고 자,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두 개를 더해서 릴레이션을 쓰시오. 자,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max를 썼었죠. 자, max 같은 경우는 자, r을 타입을 정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range 마찬가지 해주고 릴레이션을 어떻게 했느냐. numpy에 fmax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큰 값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대괄호 두 개 있죠. i하고 0이면 자, 여기서 i는 행입니다. 그러니까 i가 0행, 1행, 2행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칼럼이 되겠습니다. A의 첫 번째 칼럼에 해당돼요. 자, B도 마찬가지 바뀌는데 첫 번째 칼럼. 자, 그렇게 해서 두 개 비교해서 그 중에 큰 값을 여기서 선택해서 넣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mean이나 이런 값들도 해서 앞에 하고 프로덕트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프로덕트는 여기 보면 두 개 이제 그냥 단순히 곱했죠. 자, 그렇게 해서 곱해서 릴레이션을 표현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A의 집합, B의 집합, 그 다음에 A의 집합 개수, B의 집합 개수 이렇게 해서 입력을 넣어주면 쭉 이제 알아서 구해주게 됩니다. 자, 아니면 이거 A, B를 안 넣고 그냥 A, B만 넣어서 A 사이즈를 한 다음에 레인지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짜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 했던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A가 데이터가 각각에 대해서 멤버십 소속 정도를 나타낸 겁니다. 0, 0.1, 0.5, 1. 그 다음 B는 1, 0.5, 0.1 해서 4, 3, 12, 12개 나오도록 만들겠죠. 그리고 개수가 4개,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데이터 개수 A의 랭스입니다. 랭스. 길이만큼 1을 쭉 만들었습니다. 1, 1, 1, 1 이렇게 만드는 게 원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 QD죠. QD. QD는 1-A. 1-A 했는 게 P의 인버스. 자, 인버스 맞죠? 컴플리먼트. 그 다음에 B 하고 얘는 개수만큼 해서 맥스를 선택해 주죠. 그러면 DNS를 했죠. QD의 릴레이션을 값을 뽑아줍니다. 자, 요거를 실행을 하는데 자, 파이썬은 한꺼번에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커맨드 창에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뭐죠? 요 밑에 보면 콘솔에서 파이썬 콘솔에서 실행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에서 우리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콘솔 하면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실행이 된 거고 자, 여기 콘솔 창이 여기 떠 있죠. 그 결과가 여기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을 해주고 오른쪽에서 여기 밑에 보면 run python console 해주면 여기 창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창에서 만약에 실행이 안 되고 오류가 있다 그러면 run에서 configuration 해보면 내가 파이썬 여기 저기 인터프리터 환경 설정 어디 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여기에 오류가 뜨게 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 여기 실행되는 걸 찾을 수 있고, 자, 프로까지 여기 4개 디파인 하는 것까지 다 됐나, 입력이? 아직 안 되신 분은 마저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앞에 거는 다 입력됐나요, 여기까지? sum, max까지는 입력됐나요? 네. 예. 그 다음에 min은 다 입력됐습니까? 아, min 하고 있나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자, 요거 나와줘요. 자, 잘 안 보이면 저 뒤에 불 꺼서 조금 기다려 주시죠. 예, 질문. 예. 입부된 룰을 할 때, 그러니까 요게 나피와 Q 되어 있는 부분이 요 테이블에 한해서 정의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요 테이블이 네네, 바뀌면 네 가지만 있죠.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네. 테이블이 만약에 다른 테이블로 바뀐다고 하면 네. 나피와 Q가 아니라 다른 걸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P이면 Q이다는 정의는 나P와 Q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예, 예. 그 집합을 속한 걸 해주면 표현하면 고게 하면 트루스 테이블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몇 가지 다른 표현 밑에 적어줬죠. 네. 그런 표현도 얘하고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테이블이 만약에 그냥 뭐 테이블 이 진리표가 네네. 뭐 OR이나 AND 값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나피와 Q로 해가지고 그게 표현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TTT, TF, F, FT, F, FF, 뭐 F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P면 Q다가 아니죠. 예, 그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안 되죠. 네, 네네. 우리는 정건부 A이면 B다를 표현하기 위한 위해서 진리표는 요걸로 이제 해서. 아, 그러니까 기존에 논리학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표현학을 포함하도록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확장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거면 논리 자체가 다른 거죠. 네네. 네. 자, 걔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A 집합하고 B 집합하고 IJ 비교하죠. 자, 비교해서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1로 이제 릴레이션을 정의하고 아니면 B를 넣도록 뭐 요 로직대로 그대로 넣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연속적인 함수도 마찬가지 얘 데이터를 넣고 이 함수를 쭉 호출해서 하면 똑같이 이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요거를 지금 데이터 개수를 일일이 이제 IJ 바꿔가면서 다 했죠. 자, 그렇게 하면 쉽게 이제 우리가 I 번째, J 번째 할 수 있는데 여기 배열을 잘 이용하면 요거보다 심플하게 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 길이라든지 자, numPy에서 제공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를 쉽게 제공을 해줍니다. 또는 뭐 예를 들면 나중에 한번 보시죠. 자, 아직 입력이 되신 분 계시나요? 자, 그럼 불 좀 켜주십시오. 자, 그게 입력이 끝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한꺼번에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변수들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A가 뭔지, A가 값이 뭔지, 이런 데이터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여기 이제 터미널에서 파이썬 커맨드 창이 있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실행시킨 쪽은 지금, 파이썬 콘솔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뜹니다. 자, 이렇게, 콘솔이 뜨는 상황에서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 안 뜨는 분 계시나요, 지금? 자, 여기까지 앞에서 입력한 거 부분에서 오른쪽에서 run 해서 파이썬 콘솔 하면 여기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패키지가 제대로 인식 못하면 run에 여러분들 configuration 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뜨나요?
파이썬 콘솔에서 깜빡깜빡 뜹니까? 헤매고 계시는 것 같네. 안 뜹니까? 콘솔 떠요? 콘솔을 띄우셔야 돼. 콘솔 뜨네요. 잠깐만요. 뭐 신텍스 에러가 있네 벌써. 이 콘솔만 뜨면 되겠습니다. 근데 뜨면 되는데요. 이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43 라인에 리턴 R 맞는데. 아이고, 다 찾지는 못하겠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요 인덱스 잘못됐네. 예. 자, 다 떴나요? 떴네요. 자, 그 상황에서 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걸 A는 해보겠습니다. A는 자, 대괄호 행렬을 만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0, 그다음에 0.1 소속 함수를 만드는 거죠. 0.1, 0.5, 그다음에 1. 자, 해서 대괄호 하면 자, A가 만들어집니다. 자, A 해서 엔터 하면 이제 아웃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사이즈를 보면 원래 A.점 하면 사이즈가 뭐 떠야 되죠. 근데 얘는 안 떠요. 왜 그러냐면 얘는 우리가 뭘로 만들었냐면 리스트라는 걸로 데이터 타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어레이 리스트만 만든 거지 얘가 numPy에서 제공하는 그런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바꾸려면 자, A는 해서 numpy.array 해서 A를 해주면 얘는 numpy의 A로 바뀌어요. 데이터 타입이. 그러면 얘를 뭘 쓸 수 있냐면 A. 하면 여기에 있는 max 값 이런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 데이터 타입이 그냥 리스트하고 numpy에서 array로 쓰는 거하고는 다르죠. 얘가 예를 들면 A. size 이렇게 하면 얘 크기를 4개의 원수가 있다고 보여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A라고 그냥 했죠. 그럼 A. size라는 건 없어요. 왜? 얘는 그런 객체가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numpy.array로 생성하는 거하고 그냥 리스트 만든 거하고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가 객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A를 리스트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B. 자, B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B는 자, 1, 0.5, 그 다음에 0.1. 자, 요렇게 대괄호를 왜 2번씩 할까요? 자, 얘를 array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B는 자, numpy.array 해서 B 해서 보면 B. 얘를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사이즈 B. 사이즈 하면 사이즈 크게 나옵니다. 얘 3이고 B. 이게 뭐지? B를 이렇게 그냥 출력을 해보면 나오는데 얘가 지금 1, 0.5, 0.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칼럼이에요. 칼럼. 그냥 데이터를 대괄호 안 하고 쭉 하면 행이 됩니다. 행. 근데 얘는 칼럼을 만든 거죠. A도 마찬가지 칼럼을 만든 거고 B도 칼럼을 만든 겁니다. 됐나요?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대괄호를 왜 2번씩 이렇게 하느냐? 자, 하나하나가 하나의 로우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가 여러 개 해서 A, B를 만든 겁니다. 데이터를. 자, 그 다음에 A의 개수 N은 4. 자, 그 다음에 M은 3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A 데이터를 넣고 A의 데이터 개수는 N은 4, M은 3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되신 분?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스를 하겠습니다. 1 빼기 해야 되니까 원스의 개수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스. 자, 원스는 numPy의 np.점 원스 갈로해서 랭스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a의 길이 개수만큼 nby, 그러니까 4by 1짜리를 만든 거예요, 지금. 원스 하면. 자, 원 해볼까요? 원 해보면 1111 해가 4개 만든 겁니다. 자, 데이터를 만드는 게 되겠죠? 랭스 A. 자, 그럼 우리 데이터 몇 개 만들었나? A 만들었고, B, 그 다음 N, M, 그 다음에 1이라는 걸 벡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데이터를 잘 만들면 이제 파이썬은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게 제일 기초가 되는 게 이제 numpy고. 자, max t base 디멘전이 없나? 사이즈 하면 4by 1.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자, QD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D는, 내가 QD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함수 만들었죠. Cmax를 해서 1 빼기 A 한 겁니다. 그러면 4개짜리 벡터가 빼지겠죠. 자, 그 다음에 B 벡터하고 4 곱하기 3 해서 리턴 해줍니다. 자, 그럼 D를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맥스가 지금, 뭐죠, 최대값을 찾아낸 거죠, 지금. 이게 뭐지? A, B. 그러니까 B하고 비교해서 맥스 값을 찾아낸 겁니다, 얘가. B. 네 개, 세 개. 그러니까 4개하고 3개하고 하면 4, 3, 12, 12개 나오죠. 12개가 4, 3, 12에서 맥스 값을 다 해서 큰 값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서브루틴 만들어 놨죠. 자. 원 다음에 마이너스 A. 예, 1 마이너스 A입니다. A는 앞에서 벡터 칼럼을 했고, 자, 만약에 뭐 디멘전을 잘못 만들면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면서 만약에 어레이로 하거나 이게 데이터 타입이 뭐가 다르면 또 연산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잘 주의해서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 마이너스 하면 처음에 1이죠. 1하고 B의 첫 번째 거 비교해서 큰 거 1. 그 다음에 0.5하고 비교해서 큰 거는 1. 0.1하고 비교하면 1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면 0.9죠. 0.9하고 첫 번째하고 큰 거는 1. 그 다음에 0.9하고 0.5하고 큰 거는 0.9. 그 다음에 0.9. 앞에서 구한 거죠. 순서대로 이렇게 구해 준 겁니다. 자, 2개 비교해서
맥스를 선택한 게 1-A하고 비교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요 넘어가겠습니다. 요 중간에 거는 나중에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루카즈윅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루카즈윅은 원이죠. 루카즈윅은 이놈입니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1-P, O와 Q. 그래서 1-A에 C 썸을 해줍니다. 썸. 앞에 썸 오퍼레이션 해줬죠. O와 해주는 게 썸입니다. 자, 요 썸 오퍼레이션 해주고, 자, 그 다음에 1하고 해서 그 중에 엔드 조건이니까 F민이죠. 최소값을 선택해준 게 루카즈윅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은 자, numPy의 F민이란 함수를 이용하고, 자, numpy.once n by m짜리 1을 만든 거예요. 1을 만든 거하고 C의 sum 앞에 만든 겁니다. 썸물이 자, 1 빼기 A 하고 B 하고 n by m 네 갈로 자, 이러면 루카즈윅인데 얘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자, 앞에 하고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자, 맥스를 했을 때는 비교했을 때 루카즈윅은 여기 있는 게 이제 1로 바뀌었죠. 자, 1하고 지금 민을 선택한 거죠. 1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숫자가 약간씩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 틀이 이제 비슷합니다. 지금. 자, 위에 있는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를 다 해서 보면 우리가 앞에 했던 논리 연산에 각 숫자에 대한 소속 함수 앞에서 4, 3, 12, 12개죠. 12개를 여기서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 로가 뜻하는 게 A의 1-A죠. 1-A. 1-A가 1일 때, 0.9일 때, 그 다음에 0.5일 때,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이게 B가 값이 바뀌는 거죠. B가 서로 비교한 거죠. A고 B. 근데 A, B를 이제 지금 루카즈윅 형태로 연산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바뀌게 돼요. 어쨌든 로는 A가 바뀌는 걸 나타나고 칼럼은 B가 바뀌는 걸 나타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2차원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 벡터 어레이를 그러면 내가 입력 A와 B 데이터를 가지고 if 된 룰을 뭔가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요거는 디스크리트하게 했지만 내가 연속된 숫자를 넣어버리면 이제 그때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 시간에 자, 실행이 되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왜 안 끝납니까 이게? 갈로를 덜 닫은 거 아니에요? 다쳤는데? D까지는 왔는데 L이 안 되는데. MP 갈로를 한번 닫아보시죠. 뭐가 빠졌는 것 같은데. 한 개 더. 예. 사진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타이핑을 해보시죠. 자, 예, 숫자가 나오죠. 예.
자, 나머지 부분은 또 우리가 뒤에 해보고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이제 ifThen에 대한 얘를 어떻게 연산하는가를 살펴봤고, 이제 입력이 들어왔을 때 룰은 정했는데 P'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내가 결론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을 뭐라 하냐면 리즈닝이랍니다. 리즈닝. 한국말로는 추론이죠. 추론. 자, 룰이 정해졌을 때 입력이 어떤 값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추론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퍼지 ifThen 룰을 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집합의 임플리케이션 룰을 어떻게 이제 리즈닝을 찾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행동을 하는 데서 오늘 다행히 비가 오네요. 자, 비가 올 확률은 70%다. 자, 그리고 우산이 있으면 내가 비에 젖지 않는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하나하나 내가 학습한 룰이죠. 내가 하는 거. 자, 그리고 비가 오면 뭐 젖는다. 뭐 이것도 우리가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젖는다면 우리가 이제 일하는데 굉장히 이제 불편하다. 이게 학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올 확률이 높으면 당연히 우산을 챙기게 되는 거죠. 그게. 그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그게 어떤 여러 가지 룰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그게 리즈닝입니다. 자, 난리지가 있고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유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룰들이 여러 가지 이제 쌓였으면 지식이 자꾸 쌓인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대처할 수 있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포맷은 이제 ifThen 룰을 이제 이와 같이 가지고 앞에서 살펴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압력이 높으면 볼륨은 작다. 뭐 이런 것들이 자연 법칙이 우리가 아는 지식들입니다.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뭐 토마토가 빨가면 이제 잘 익었다. 뭐 이런 것들. 자, 어쨌든 어떤 지식들은 정확하게 표현 안 된 게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ifThen 룰로 우리가 난리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ifThen 룰을 정하는 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P면 Q이다. 자, not P면 O와 Q. 자, 이렇게 표현한 게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 A와 B가 집합이 있는데 A, B만 경우만 따지는 게 요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 만단위 타입의 민하고 프로덕트를 이용한 게 요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 이외에 A'이나 들어오게 되면 유추를 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 이런 집합까지 모두 포함해서 커버하는 게 인테일 방식입니다. A를 유추한다. 인테일. 자, not P면 O와 Q 하는 게 이제 여기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루카지빅이나 다른 방법, 자대 방법. 자, 이게 이런 방법이고, 요는 A, B만 요 영역만 따지는 거는 만단위 타입, 만단위의 민하고 프로덕트를 이용한 게 이와 같은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A coupled with B, A와 B가 커플되어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자, 트루스 테이블을 쭉 살펴보면,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클래시컬한 로직은 0하고 1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거는 0하고 1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값도 다 이용한다는 거죠. 논리 연산에서. 그래서 트루스 테이블에 두 개 있으면 네 가지 경우만 따져주면 됩니다. and O와 그다음 P면 Q이다 하면 not P, O와 Q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우도 마찬가지 not P 이와 같이 트루스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즈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0하고 1 사이의 어떤 값을 가지기 때문에 approximate reasoning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좀 철학적인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추론한다. 자, 리즈닝 하는 걸 과정을 이제 인퍼런스 엔진을 만드는데, 그냥 엔진이 아니고 인퍼런스 엔진입니다. 그 과정은 날리지를 가지고 리즈닝을 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 그 하는 방식 중에 이제 한 개가, 자, 프리마이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X는 A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x는 a가 되면 y는 b다. 자, 그렇게 됐고 a라는 사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결론은 y는 b다. 이렇게 결론이 얻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를 우리는 모두스 포넨 이렇게. 모두스 포넨은 뭐냐? 얘는 전권 긍정입니다. 전권 긍정. 그래서 A, B 두 개의 조건인데 전권을 긍정해서 유추하는 겁니다. 자, A면 B다인데 만약에 A가 들어오면 내가 B라고 결정을 내겠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하죠. 자, 반면에 내가 인퍼런스 룰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냐? 모두스 톨렌이 있습니다. 모두스 톨렌은 뭐냐? 후권 부정입니다. 후권 부정은 뭐냐? 자, B가 아니라는 거죠. 자, A면 B다인데, 자, 만약 입력이 Y는 B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들어왔어요. 결론을 우리가 안 거죠. B가 아닌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결론을 내느냐? 그러면 A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후권 부정이죠. 자, A면 B다 했는데 B가 아닌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A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요. 이것도 뭐 틀리진 않죠. 이렇게 하는 게 후권 부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논리로 했는 게 P면 Q다는 내가 룰이고 그 다음에 Q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하고 합치면 P바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우리가 인퍼런스 엔진 중에 모두스 톨렌, 후권 부정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포세티컬 실로지엄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얘는 뭐냐면 3단 논법입니다. 논리학에서. 자, 예를 들면 P면 Q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두 개를 연결시키면 P면 R이라는 3단 논법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이즈가 두 개가 있고 이 사이에 A면 C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3단 논법입니다. 자,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지금 모두스 포넨으로 지금 전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논리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온 거고 퍼지 집합이 좀 더 일반화된 표현이라는 걸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요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일반화시키면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자, 프리마이즈 2가 우리가 룰입니다. 룰이 정해져 있고, 자, X가 A가 들어오면 좋은데 A하고 비슷한 놈이 들어와요. 멤버십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숫자만 아니고 숫자가 정확하지 않고 얘가 소속 정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A 비슷한 게 들어와요. 그러면 B'을 결론을 내야 되겠죠. 유추가 되죠. 자, 요거야 이제 일반화된 모두스 포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후권 부정에도 일반화시킨 게 Y가 B' 비슷한 게 결론이 나와요. 내가 이래 실험해 보니까 정확하게 B라는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B'이라는 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결론을 어떻게 내냐? 얘는 A'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자체가 멤버십 함수가 있어서 소속 정도를 다 표현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3단 논법 마찬가지 A가 A면 B 근데 B'이면 C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A가 되면 C'이라는 걸 중간에 예를 통해서 유추를 하겠다. 자, 이게 좀 더 일반화된 우리가 논리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따지는 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리즈닝, 인퍼런스 엔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두 가지가 있다 했죠. coupled with A coupled with B 방식이 있고 A entails B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not A와 B로 연산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만다니 타입으로 해서 그냥 A와 B 관계만 해서 AND로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XY 두 개를 멤버십 함수 두 개 T놈으로 그냥 연산을 해버린 거죠. 자,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도 있다 있습니다. 루카지 위기라든지 아니면 자대 방식 여러 가지. 요건 상세한 거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우리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f된 룰에 대한 거는 자, not A와 B 인텔 방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에 우리가 사용할 때 펑션을 두 개 사용할 때는 두 개 간의 관계를 크게 이제 S놈 또는 T놈 두 개를 쓰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릴레이션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추하는 걸 우리가 임플리케이션 펑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만다니의 mean하고
프로덕을 이용하는 게 이제 라슨 타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 릴레이션을 할 때. 또는 뭐 다양한 방식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런 게 있다 정도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커플드 방식입니다. 커플드 방식에는 그냥 곱하기 미니멈. 자, 그림으로 살펴보면 커플드 방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0에서 1로 서서히 올라가고 마찬가지 B도 입력이 0에서 1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차이를 잘 모르겠죠, 얘는. 근데 요거는 확실히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드레스틱 방식이라 해서 한 값이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 극단적인 상황을 표현하면 뭐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개 합성할 때. 자, 트래페조이달로 표현하면 좀 더 쉽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민으로 표현한 겁니다. 민으로 표현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의 A와 X와 Y가 민으로 값을 이제 뽑아낸 거고. 두 개 이제 곱하게 되면 요거보다 조금 저 값이 산 모양이 좀 작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바운디드 프로덕이라는 방식을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틱 타입을 하면 극단적인 상태만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0이 되도록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if then 룰을 두 개를 이와 같이 다양한 커플드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인테일 방식을 쓰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모양도 이용하지만 나머지 0 해당되는 부분도 뭔가 살아난다 그랬죠. 1로 해서 not P와 Q 이렇게 쓴다 했죠. 그러면 1이란 게 가에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 모양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일 방식은 자대, 맥스, 민 앞에서 not P와 Q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자세한 거는 뒤에 보고 자, 그림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나피와 Q 해서 하면 트라이앵귤러 멤버십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이와 같이 형태가 되고 앞에서 우리가 not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1이 더 이제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에 3 모양이 이렇게 있었는데 푹 꺼진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X에 대해서 사용 안 하는 부분이 1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자, 여기에 있는 로직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는 것도 1로 채워지게 되고. 자, 요걸 좀 더 구체화된 게 이제 요 불림 퍼지라는 방식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쓰던 1의 모양들을 채워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한 게. 자, 요거는 요런 형태로 된다 정도 하고 실제로 리즈닝 하는 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지 리즈닝 또는 approximate 리즈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inference, 자, if, then 연산을 해서 어떻게 결론으로 추론을 내느냐, 이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런 함수입니다. y는 fx 이런 과정에 fx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x가 지금 어떠냐면 어떤 정확한 어떤 값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확한 값으로 하니까 얘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y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어떤 분포로 표현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인터벌 밸류 펑션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의 표현이 아니라 x축이 인터벌을 갖고 있으니까 y도 인터벌로 갖고 있도록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fx라는 값은 a를 딱 넣으면 정확하게 b라는 값을 찾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함수라면, 자, 지금 f 자체도 얘가 어느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가 이렇게 범위를 가지면 f가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 때문에 b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소속 정도 나오면 펑션을 통과시키면 b의 소속 정도가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 범위는 어떻게 유추가 될 것 같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두 개의 관계가 결국은 펑션이죠. 릴레이션이고, 릴레이션에서 한쪽의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프로젝션하고 또 익스텐션이죠. 그래서 여기에 결과가 나면
요 함수를 프로젝션 또는 익스텐션 시켜서 결론을 얻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라는 값이 나오면 이제 요게 Q라는 릴레이션이 이렇게 바운드를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안에서 A의 프라임, 즉 A의 어떤 익스텐션된 범위가 있으면 B로는 B 프라임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그 관계는 자, Q는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관계에서 A 프라임이 들어왔어요. 자, A 프라임이라는 게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어떻게 연산을 하느냐? 자, 두 개의 릴레이션이죠. 릴레이션은 T놈으로 표현된다 했습니다. T놈이고 그 다음에 A의 익스텐션, A 프라임의 값, 그 다음에 둘 사이의 릴레이션을 T놈으로 연산해서 결론을 얻어요. 자, 결국은 얘가 Y에 대해서 익스텐션 시켰지만 얘는 A 프라임에 대한 소속 정도고 얘는 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T놈으로 연산을 하게 되고, 자, 이 T놈은 어떻게 연산을 하냐? 결론을 얘가 이제 얘는 둘 사이의 릴레이션을 나타낸 거예요. 자,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가 있을 때, 자, A 프라임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런 관계로 우리가 연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요와 같이 T놈 했는 연산에다가 자, X가 바뀌는 데 있어서 최대값 맥스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프리멈 X가 바뀌는 거에 있어 수프리멈을 취해주면 그게 이제 Y에 대한 범위가 나타나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substar composi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죠, 지금?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 저급, 중급, 고급 렌트카를 할 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렌트 기간이 저급이면 뭐 기간이 짧고 중간이면 길다 뭐 이렇게 요거는 한 축은 렌트의 기간, 한 축은 차의 고급 이 정도를 나타낸다면, 자, 저급이면 렌트 기간이 긴 소속 정도가 좀 크죠. 자, 그 다음에 고급이면 짧은 소속 정도가 더 큽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속 정도를 저와 같이 표현을 했을 때, 자, 내가 만약에 저급 정도가 0.5인 자동차를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렌트 기간이 어떻게 될까? 결론을 추론하는 거죠. 릴레이션이 있죠. 자, 그러면 자, 저급이라 있습니다. 저급이면 0.5면 첫 번째 릴레이션에서 연산을 하죠. 자, 0.3하고 0.5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T놈이니까 미니멈 0.3.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비교하면 0.3. 세 번째 거 비교하면 0.5 되죠. 그 중에 최대는 0.5죠. 그래서 기간이 0.5로 결론이 될 겁니다. 이해됐죠? 자, 만약에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고급이란 게 정도가 소속 정도가 0.6이라 하겠습니다. 0.6이면 고급의 소속 정도가 0.6하고 0.7에서 작은 거는 0.6, 0.4하고 0.6하고 비교하면 0.4, 그 다음에 0.4. 그 중에 맥스는 0.6. 그래서 고급의 정도가 0.6 정도로 짧다. 자,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내가 릴레이션이 있고 내가 어떤 입력의 소속 정도가 들어왔을 때, A 프라임이 들어왔을 때 T놈으로 연산하고 그 중에 맥시멈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유추 관계입니다. 자, 다시 그려볼까요? 자, 릴레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세 개죠. 0.3, 0.3, 0.6. 그 다음에 0.7, 0.4, 0.4. 자, 여기서 내가 입력 변수를 U의 A 프라임이 X의 프라임이 0.5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가 0.5를 가지고 값을 소속 정도가 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여기 이제 내가 저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급의 요거는 렌트 기간
요거는 차의 종류. 내가 이제 저급의 정도가 0.5인 걸 들어갔다는 거죠. 자, if 내가 A가 저급의 정도가 0.5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렌트 기간이 어떻게 되겠냐, 이제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럼 0.5에서 얘가 하고 T놈을 하죠. T놈 0.5하고 0.3하고 최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0.3 집합이 T놈 뮤의 AE 프라임하고 그 다음에 Q하고 교집합해서 찾은 게 0.5, 0.3 미니멈이니까 0.3. 그 다음에 0.5, 0.3이니까 0.3. 그 다음에 여기서 0.5 이렇게 되죠. 이 중에 그 다음에 수프리멈, 이 T놈 한 겁니다. 수프리멈 하면은 최대값이니까 그 값은 결국은 이 결론은 0.5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렌트 기간이 긴 정도, 렌트 기간의 정도를 우리가 0.5라는 걸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 고급에 대해서 소속 정도를 하면 마찬가지 T놈 미니멈에서 계산한 다음에 가장 최대값을 찾으면 돼요. 자, 유추하는 방법을 릴레이션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모두스 포넨. 그래서 정건 긍정입니다. 앞에 A 프라임이 들어왔을 때 if then 룰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 근데 두 개 T놈 하려면 어떻게 돼요? T놈 하려면 얘도 XY가 있어야 되죠. 둘 다 XY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X만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연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하고 만들려면 얘는 어떻게 한다? Y에 대해서 익스텐션 시켜야 돼요. 그래서 Y에 익스텐션 시키고 얘하고 프로덕트 하는 거죠. 그러면 얘 이제 멤버십 함수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 중에 맥스를 선택하면 우리가 답이 될 거다. 자, 반대로 한 게 모스트 톨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 논법도 있고.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컴포지션 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XY의 릴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A가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실 들어왔을 때 얘 결론 추론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걸 우리가 따지는 게.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펑션이고, 그 다음에 CA에 실린데리컬 익스텐션 해야 됩니다. A를. 그리고 두 개를 해서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설명하기 전에. 자, 이 그림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 하겠습니다. 멤버십 함수.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자, 입력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가 이제 소속 함수가 이런 형태로 입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포가. 자, 그러면 얘를 Y에 같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Y에 대해서 익스텐션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쭉 익스텐션 되고 얘하고 어떻게 하냐? 민 하든지 프로덕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푹 꺼지겠죠? 그래, 푹 꺼져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얘가 쭉 꺼져가지고. 그러면 얘가, 입력이 이렇게 같이 들어갔을 때 릴레이션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입력이 들어왔을 때 릴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추론, 결과의 소속 함수는 얘를 다시 Y축으로 익스텐션 시켜줘요. 됐죠? 그러면 얘의 B의 소속 정도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프로젝션, 그 다음에 익스텐션, 그 다음에 두 개 T놈에서 릴레이션 다 사용이 돼서 추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 요 그림만 이해하면 여러분들 Y는 fx를 어떻게 추론하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릴레이션 중에 제일 이제 쉬운 게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얘 실린데리컬 익스텐션 시킵니다. x를 y에 대해서 익스텐션 시키면 복사하는 거죠. 쭉 복사해서 만들어내고, 자, 그놈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룰에 대한 거하고 익스텐션 시킨 거하고 미니멈을 취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얻어내는 게 우리가 릴레이션이고, 자, 그 중에 y를 뽑아내는 거 뭐냐? 앞에서 mean을 취한 것 중에
자, x를 바꿔가면서 얘를 max를 취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면 y에 대한 소속 정도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 이제 a하고 그 다음에 원래 룰하고의 합성함수죠. 합성함수를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산적으로 해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찾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좀 스킵하고 리즈닝 하는 과정을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퍼지 리즈닝은 여기 룰이죠. 룰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AX가 A 프라임 비슷한 게 들어왔습니다. 이때 Y는 B 프라임이라는 걸 어떻게 뽑아내는가, 그 관계를 이제 제너럴라이즈된 모두스 포넨 GMP라 있습니다. GMP로 우리가 뽑아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즈닝의 정의. 자, 리즈닝 하는 과정은 맥스 민을 쓴다 했습니다. 맥스 민. 자, 두 개의 릴레이션, 그 다음에 A 프라임이 들어온 걸 갖고 미니멈을 한 다음에 자, X를 바꿔가면서 그 최대값을 하는 게 B 프라임의 소속 함수고, 자, 결국은 맥스 민을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 프라임은 A에 프라임이 들어왔을 때 릴레이션하고의 합성 함수. 그래서 R은 A면 B다는 조건이고, 자, 요게 이제 결론이죠. 그냥 요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요거를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우리가 그린 걸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A면 B다. 자, 여기 우리 룰입니다. 소속 정도가. 자, 근데 A 프라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연산을 한다 했나요? T놈 한다 했죠. 그러면 그래프가 뼈쪽 올라왔는 이렇게 되죠. 자, 그 중에 맥스를 선택한다 했습니다. 맥스가 제일 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으로 추론을 내리면 이런 점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프라임이 들어왔을 때는 B 프라임 소속 함수는 이와 같이, 여러분 첫 시간에 했는 거죠. 왜 그렇게 연산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퍼지 리즈닝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B 프라임은 앞에서 좀 더 이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와 그러니까 A의 원래 A면 B다가 있죠. 자, 그러면 A와 A 프라임의 적합도 비슷하게 얼만큼 얘가 유사한가를 먼저 봅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얘를 X에서 뭘 하죠? 지금 엔드 조건, 엔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미니멈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그 중에 X를 변화시켜서 최대값, 그걸 W로 합니다. 그럼 W하고 원래 B 결론하고 엔드 조건을 뽑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원래 A면 B다, 이런 결론이 이제 룰인데, 자, 내가 A 프라임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A 프라임이. 이제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두 개 소속 정도를 먼저 비교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엔드 조건 하죠. 엔드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그 중에 X가 바뀌면서 최대값, 요 값이 되겠죠. 자, 이게 W입니다. 요 값이 W. 자, 이 W하고 여기에 컷오프 시키는 거죠. 자, 이게 뮤 B 프라임이 됩니다. 여기에 써서 이렇게 정하자는 겁니다. 뭐 그림으로는 바로 딱 이제 들어오죠. 이제 그걸 수식으로 적은 게 저와 같이 되고, 요걸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수가 두 개예요. 더 헷갈리죠? 변수가 두 개면 각 변수에 대해서만 적합도만 찾으면 됩니다. 적합도 W. 자, A이고 B면 C다. 이게 룰이에요. 룰인데 A 프라임, B 프라임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A하고 A 프라임하고 적합도, 그 다음에 B하고 B 프라임의 적합도 한 다음에 엔드니까 뭐? 미니멈, 작은 걸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A하고 A 프라임 요거 이 정도 됐다고, B하고 B 프라임은 뭐 밑에 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엔드 조건이니까
미니멈을 선택해서 얘가 적합도로 해서 결론부가 결정이 됩니다. 됐습니까? 개념만 알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길은 찾아가면 됩니다. 자, 만다니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적합도를 이와 같이 좀 복잡하게 표현되지만 여러분 앞에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A이고 B이면 C이다. 자, 여기에 룰이고 거기에서 A 프라임이고 B 프라임이 들어왔을 때 C 프라임의 결론에 대한 소속 함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A와 여기 부분 하면 되죠. A와 A 프라임의 적합도. 자, 여기 맥스 값. 그다음 B와 B 프라임의 적합도. 요거를 W1, W2로 하면 요 두 개 중에 미니멈 선택해서 AND 요거를 이제 firing strength라 합니다. 결국은 결론 부분에 있는 컷오프 시키는 그런 값으로 우리가 소속 함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용어가 있었죠. 자, A와 A 프라임, B와 B 프라임,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거를 W1, W2, 얘를 이제 compatibility, degree of compatibi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합도, 어느 정도 비슷한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자, W1과 W2를 우리는 이 값을 firing strength 또는 degree of fulfillment 뭐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룰이 두 개 있는 경우죠. 자,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룰 1과 룰 2가 둘 다 합집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룰 1에 대한 릴레이션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 요 두 번째 룰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C1 앞에서 했는 거 C1 프라임하고 C2 프라임하고 합집합을 해줍니다. 룰이 두 개 있을 때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게 제일 복잡한 겁니다, 지금. 자, 룰 첫 번째, 룰 두 번째. 자, 그래서 A 프라임, B 프라임에 대한 결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결론. 해가 두 개가 생기죠, 각각. 그래서 두 개를 더해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양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소속 함수의 결론 부분에 결국은 최종 결론은 얘 무게중심법 있죠. 찾으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degree of compatibility, 그 다음에 fire strength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qualified membership function. 그래서 firing strength에서 잘린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qualified membership function. 그 다음 두 개 합평값을 우리는 overall output. 그렇게 각각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뒷부분은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알리가 있고 디나가 있습니다. 근데 알리는 22살이에요. 근데 디나는 알리보다 3살이 많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게 릴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알리의 나이를 몰라요. 그럼 디나만 있을 때, 어떤 관계만 있을 때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퍼지로직이. 알리가 더 젊다, 뭐 더 많다 나이를 갖고 우리가 퍼지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0, 그다음 미드, 그다음 올드 나이를 이렇게 소속 함수를 쭉 정했습니다. 자, 나이 범위를 5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해서 소속 정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디나의 나이를 유추하는 겁니다. 자, 그 알리가 젊은데 어느 정도 젊으냐,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관계가 있겠죠. 관계를 유추해서 그 다음에 얘의 결론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와 같이 XY가 차이가 만약에 X가 뭐 10살, 그 다음에 Y가 10살, 그러면 차이가 거의 없죠.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Y가 점점 커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쪽 중간쯤 볼까요? 그러면 이제 훨씬 나이가 많다가 이쪽에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둘 사이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X 빼기 Y가 20보다 크면 훨씬 나이가 많다 정도가 1이고, 그 다음에 작으면 0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그렇게 식을 릴레이션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소속 함수를 정한 거죠. 자, 두 개를 합성해서 우리가 유출을 하면 자, 요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다나가 디나입니다. 디나의 나이는 이와 같이 아까 앞에 있는 릴레이션하고 관계를 하면 이런 그래프가 소속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이게 개의 나이가 얼마 정도가 되는 소속 정도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걸 여러분 숙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려봐야지. 어렵나요? 예. 그럼 뭐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했던 거를 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자, 앞에 했던 부분을 좀 뒷부분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 이거 6장에 뒷부분에 연습 문제 2장하고 내 자료에 있었네. 6장에 대한. 자, 요겁니다. 자, 데이터가 입력 U가 3개고, 그 다음에 V가 2개가 있습니다. 집합이. 그리고 A면 B다 해서 A가 이제 소속 정도를 나타낸 겁니다. 3개니까 3개에 대한 소속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B 결론에 대한 거는 Y1, Y2가 각각 소속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A면 B다 해서 이제 소속 정도를 나타내는데 A'이 들어왔는데 A'은 어느 정도냐면 비슷한다 그랬죠. X1은 0.6, 0.9, 0.7 정도 비슷한 게 들어왔을 때에 자, 각각의 4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퍼지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모두스 포넨을 가지고 결론 Y는 B'이라는 소속 함수를 찾으시오. 그 뜻입니다. 자, 요 뒤에 거는 뭐냐면 모두스 톨렌으로 우리가 이 결론을 찾으시오. 그 뜻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자, 4가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건 디스크리트하지만 연속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릴레이션과 소속 함수. 자, 지금 A면 B다. 몇 개 나왔습니까? 이거 3개고 2개죠. 그럼 A와 B의 릴레이션은 몇 개 총 나오나요? 그렇죠. 6개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 A가 칼럼으로 3개, B가 2개, 이렇게 있으면 3, 2, 6, 6개의 릴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A가 소속 정도가 이와 같이 디스크리트하게 값이 들어갔죠. 자, 그렇게 하면 이 각각의 값에 대해서 앞에 유추하는 논리대로 우리가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 그 개수부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요 부분은 맥스 민은 다 정의를 했습니다. 2개 집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뽑아내는가를 다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요 부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칼럼으로 만듭니다. A를 먼저 0.5, 1, 6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는 자, 대괄호 자, 첫 번째 칼럼은 0.5 자, 컴마 그 다음에 두 번째 1 컴마 0.6 자, 이렇게 하면 A가 생기고 A 켜보면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모양이 생겼네요. 어쨌든 A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정도 A 프라임 DA는 앞에서 비슷한 정도라 했죠. 0.6 컴마 0.9 컴마 0.7 자, 이렇게 하면 DA가 만들어졌습니다. A도 정의되고 A 프라임 DA를 만들. 그다음 B. 자, B는 1 하고 그다음에 0.4. 자, 그러면 각각 만들어졌죠. 자, 벡터를 만든 다음에 얘의 크기는 개수는 3. 그 다음에 B의 개수는 2개. 자, 3, 2 해서 6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을 만들었죠. 자, 1, 2는 numPy의 원스 이용해서 길이는 A의 길이, 컴마 1, 갈로. 자, 이러면 원스는 어떻게 되느냐? 1, 2는 1, 1, 1, 3개짜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3x1짜리.
자, 이제 DNS 레스처 방법을 DNS 레스처는 뭐라 했습니까? 둘 사이의 릴레이션을 먼저 계산하죠. 자, 둘 사이의 릴레이션은 A면 B다를 납 P와 Q로 연산하자는 거죠. 자, DNS 레스처입니다. 그럼 1-한 다음에 max를 선택하면 되죠. Cmax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DNS 레스처의 결론은 자, Cmax 선택하는데 앞에 정의한 건 1, 2죠. 1, 2 빼기 A 한 게 납P입니다. 납P하고 그 다음에 B 집합 그 다음에 3개, 2개 해서 하면 D 값이 나옵니다. D를 출력해 보면 자, 이와 같이 나오죠. 1, 0.5, 1, 0.4, 1, 0.4. 그래서 요게 A의 소속 정도를 나타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B의 관계죠. 그래서 A면 B다의 릴레이션을 나타낸 게 요겁니다. 됐죠? 지금 A'은 안 넣었어요, 지금. 자, 둘 사이의 릴레이션부터 먼저 만든 게 D입니다. DNS 레스처에 대한 릴레이션. 원래 노테이션 RD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뭔지 알겠죠 이제? 예.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각각의 릴레이션을 표현한 것. 어떤 A가 들어왔을 때의 후건부 결론에 대한 릴레이션 함수를 표현한 것. 마찬가지 루카지빅, 자대, 괴델 다 각각에서 그와 같이 구한 겁니다. 자, 나머지보다 이제 D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D를 보면, 자,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면, A면 B다 할 때 F민을 선택하죠. 자, F민 하는데, 왜 F민이냐? X가 바뀔 때 가장, 최소. 그러니까, A''이 들어오고, 지금 이거 뭐냐면, A''이 들어왔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빨간색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자, A하고 B와 릴레이션을 계산하고 얘 빨간색을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자, A 빨간색은 자, 얘를 지금 A 프라임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몇 년에 BA 계산했죠. BA 계산했어요. 자, EA를 살펴보면 EA는 뭐냐? EA는 우리가 소속 정도인데 A 프라임이 그런 정도죠. 그래서 0.6, 0.7, 0.9, 0.7 이렇게 있으니까 이 릴레이션하고 어떻게 연산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개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확장시키면 0.6, 0.9, 0.7 얘를 그대로 익스텐션 이게 있으면 0.6, 0.9, 0.7로 그대로 확장을 해야지 릴레이션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Cmax 함수를 쓴 겁니다. EA를 이렇게 확장을 시킨 겁니다. 두 개의 제로를 넣어가지고 그대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여기까지 확장을 시키면 얘를 EXB다. EXB는 자, EXB를 계산해 보면 여기 확장이 되어 있어요. 0.6, 0.9, 0.7 그대로 제가 쓴 거대로 확장이 된 거죠. 자, 확장하고 난 다음에 자, 요 확장된 거하고 앞에 D는 뭐였습니까? 요 두 사이의 관계식이었죠. D는 이게 A 프라임이 확장된 거고, 요거는 둘 사이의 릴레이션입니다. 그럼 얘하고 얘의 관계는 어떻게 알아요? A면 B다를 관계할 때 두 개를 민을 선택하죠. 자, 민을 선택합니다. 여기 민을 선택하는 게 F1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F1을 계산을 해보면 F1 그 다음에 F1은 다시 이거 좀 더 크게 한번 볼게요.
B가 있고, 그 다음에 BA가 있고, EXP에 맞아, EXP 맞죠? 그 다음에 F1. 자, 여기에 첫 번째가 둘사의 릴레이션, A면 B다. 그 다음에 얘는 A의 익스텐션 시키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맥스, 민을 선택한 거예요. 자, 요 엘리먼트마다 요 하면 0.6, 그 다음에 0.5. 각각 비교하면 민만 들어가 있죠. 두개 비교해서. 자, 그러면 F민이 됩니다. 자, 로직대로 앞에서 A 프라임이 들어왔을 때 A면 B다 적합도 요걸 계산하는 방법을 구성해. 근데 우리 앞에서는 그림에서는 요 적합도 먼저 계산하고 이런 수능에 잘라내 있죠.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A면 B다 리레이션 먼저 구하고 A하고 B에서 요 최소를 찾은 거 각각에서 다 최소를 찾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론부는 여기서 각각의 최대, 여기서 최대, 그렇게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결론 Y는 두 개짜리고요. 최대는 0.9, B는 0.5. 자, 그거 뽑아내는 부분이 뒷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을 가지고. 뒷부분에 뽑아내는 부분. 제일 쉽게는 이렇게 뽑아내면 됩니다. 모두 보면 가지고, 자, 이와 같이. 자, F1의 모든 F1의 앞에서 이제 있는 요거죠. 요거에 모든 로에 제로, 첫 번째 컬럼의 최대 0.9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자, 0죠. 모든 로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컬럼의 최대값. 그러면 찾아주겠죠. 0.9, 0.5. 그걸 ENTB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ENTB를 한번 해보면 두 개 어레이 0.9, 0.5. 그래서 옆으로 쭉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연산을 해서 두 개 비교하면 미니멈을 다 선택한 다음에 그 중에 칼럼의 최대값만 찾아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일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우리가 파이썬의 특징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냐. 파이썬은 이제 행렬을 추가시키는 게 어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MP 언더바 DNS 레스트 B를 이제 행렬을 임의로 만듭니다.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채웁니다. 어떻게 채우느냐. 자, for i가 range입니다. 어디서 크기만큼 F1의 크기만큼 max F1의 transpose 지금 두 개를 만들어야 되죠. 두 개 range 크기만큼 움직이는데 땡땡. 자, GMP B에 저장합니다. 뭘로? append 대열을 추가를 하죠. 자, numPy의 max 뭘? F1의 모든 로, i가 지금 4가 움직이죠. i를 저장을 하고 다시요.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 또 기다리고 엔터를 더 한번 다음에 폼을 끝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GMP B를 출력해보면 0.9, 0.5 자,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할 때 폼은 쓰면서 이렇게 하나씩 대열을 수정하는 이런 일반적인 있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 다양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따라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거는 모두 폴렌을 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3차원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1차원, 2차원 하면 앞에서 내가 그 니나와 알리에 대해서 나이 관계를 그려보라 했는 게
그걸 이제 연속적인 함수로만 지금 표현을 하면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는 뭐 마이너스 6에서 6까지의 뭐 범위로 이제 x, y 데이터를 만들고 메쉬로 이제 이렇게 쭉 해서 함수를 다 잡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인으로 이제 함수를 만든 거죠. 그래서 플랫하면 3차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활용하면 앞에서 했던 입력에 대한 출력까지 쭉 해서 퍼즐 로직을 계산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집에 가서? 요거 숙제는 답을 내가 다 보여줬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지금 하는 거는 얘입니다. 얘 멤버십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 드리겠습니다. 요 식이 있죠? 요거 함수 만들면 되니까, 만든 다음에 x하고 y에서 메쉬 그리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릴레이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맥스 하는 방법, 민 하는 방법 다 함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요 소수 함수를 찾아내는. 자, 한번 고민해봐야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실력이 늘 수 있고, 요 소수 코드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강의자를 올려놓으시고 요걸 한번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연속 함수를 한번 확장해서 숙제를 한번 할까요? 아니, 안 하면 여러분 숙제 진짜 안 들어요. 아니, 소리가 원래부터 해봐야지. 목표를 갖고 해봐야지. 됩니다. 뭐, 어디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면서 시간이 없나요, 근데? 근데 뭐, 평가는 안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리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 점수를 주든지 안 한다고 내가 뭐 감점은 안 주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추가 점수를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